이거 임산부 보면 안 돼요. 그 임산부나 노약자 시청을 피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영관리 하는 날이죠. 네. 이걸 또 맞다 보니까 강의안을 다 만들어야 되냐 하나하나 굉장히 힘든데 만들긴 만들었어요. 이제 더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오랜만에 이 기초 단계 그리고 시스템 관련한 걸 만들려고 하니까 옛날에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 위주로 해갖고 좀 만들었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만들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셀러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뭐 오늘 하면서 피드백 좀 주시면 교환에 좀 반영을 해갖고 조금 더 좀 잘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인사부터 할까요? 용희님 안녕하세요. 플로아님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이제 택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네요. 우울하죠. 정은케이님 안녕하세요. 강지영님 안녕하세요. 포기하셨어요? 이게 CJ가 파업하니까 우체국이랑 이제 롯데택배까지 다 같이 좀 이게 밀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배송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 지역은. 그리고 보통 택배를 이제 2개 이상 운영을 하시죠. 요즘에 추세를 좀 보면 좀 불편함이 언제쯤 해소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매출에 대한 이동이 좀 그런 게 많이 생겨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용하는 고객이 배송을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굳이 그 택배를 내가 다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나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느 한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죠. 제가 볼 때 그게 좀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이 이제 설이 거의 다 왔는데 지금 핫한 시기죠. 핫한 시기인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약 일주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이제 설 배송이.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전쯤에 이제 딱 마감을 지어버리니까 지금 이제 파워 푼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이게 약간 이게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우리 이제 중소 상인들 우리죠.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희 입장에서 우리 저기처럼 우리가 노조가 있거나 아니면 야 우리도 열받으니까 야 CJ 택배 쓰지 마 이렇게 하고 다 같이 뭐 단체 행동하는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희경님 안녕하세요. 아미홍님 안녕하시고 전보라님 처음 뵙네요. 이누님 안녕하시고 리구님도 하이. 그리고 내려보면 없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지금 이 21세기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고 저는 한켠으로 막 그런 생각도 해봤어. 공약을 낼 때 우리들은 좀 생각 안 하나? 오프라인 소상공인만 생각하나? 우리 지금 이 정도 사태를 안다라고 한다면 싹 이렇게 좀 뭔가 공약을 내면 이 수많은 인터넷 판매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꿈 같은 이야기죠. 네. 오늘 할 거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엘리 로이님 안녕하세요. 네.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ESN 플러스는 운영 관리예요. 운영을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초보이신 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제가 ESN 플러스를 쓰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규로 창업을 했을 때 물론 저는 ESN 플러스가 아니고 GSM이었지만 그 버튼 하나하나에 뭔가 있을까? 내가 이걸 누르면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내가 조금 이걸 알고 싶은데 어디를 클릭해야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 요런 관점에서 약간 생각을 해보면서 강의안을 짰거든요.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혹시나 들으시면서 나는 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라고 주시면 제가 그거를 강의안에 반영도 하겠지만 오늘 설명도 바로바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허니 슈가님 안녕하세요. 누가 왔나요? 축하한다는 얘기가 예. 현주 아기 낳았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했네요.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운영 관리하기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뭐 ESN 관련한 뭐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저는 크게 이제 상품 관리, 주문 관리, 클레임 관리, 정산 관리 이렇게 4가지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상품 관리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1.0의 상품 관리가 있고 2.0의 상품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릭을 했을 때 약간 이건 뭐야? 왜 버튼이 다 다르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상품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상품 관리에서 이제 수정하고 뭐하고 이런 행동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위에 있는 거, 여기에 이제 판매 가능, 요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공통적으로 내가 상품명을 넣어놨 다음에 여기서 상품명을 검색하시는 거 넣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품 번호로 보통은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상품 번호로 하죠. 그죠? 상품 번호로 하고 검색하기 누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매 가능만 체크하고 뭐 마켓 체크하고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품 번호를 넣으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아니면 모르겠다 그러면 이 판매 가능을 클릭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방식을 택하죠. 1.0 쪽에 보면 탭이 요 탭 때문에 제가 두 개를 캡처를 한 건데, 상품 관리는 똑같고 상단 탭이 조금 다를 뿐이죠. 위에 게 1.0, 아래 게 2.0이에요. 근데 옆에 붙어있는 거 보니까 품질지수, 요즘에 신경 좀 쓰시나요? 품질지수를? 보통은 품질지수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가보면 여기에 이제 원본 노출 이렇게 되어 있고, 모바일 노출에서 이제 원본을 노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캡처본을 노출하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은 2만 픽셀, 상세 페이지가 2만 픽셀을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캡처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원본을 노출시켜주죠. 네, 여기 이제 점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이 점수를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점수를 이제 820점 받아야 된다. 막 요 점수야, 요 점수. 820점 받아야 된다. 막 그런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이미지의 용량, 그다음에 뭐 옵션의 숫자, 그래 옵션의 그 가격의 레인지 뭐 등등등을 막 신경 쓰면서 했는데, 뭐 어떤 상품은 요즘은 품질 지수가 표현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G마켓은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나마 옵션에 있는 건 이렇게 품질 지수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 쪽으로 오면 2.0에 이제 그룹 관리가 있는 거죠. 그룹은 내가 그룹을 지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생성했을 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요 그룹 생성이나 아니면 그룹의 추가, 요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그룹 생성을 처음에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다르다. 그러면 2.0 안에는 품질수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2.0은 가이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품질수가 만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등록과 동시에 만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이드는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같은 경쟁 구도 안에서 저 사람의 가격의 뭐 옵션의 레인지나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의 레인지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지 용량에서 보통은 갈리는데, 이미지를 내가 되게 무겁게 넣지 않는 이상은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품질 지수는 그 판매자는 하나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저거를 되게 힘들게 막 고민하면서 맞춰야 돼 이럴 필요는 사실상 없더라. 일단은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각각의 항목에 이게 이제 품질 지수죠. 그죠? 보시면은 거의 이미지 용량이에요. 길이랑. 그리고 옵션의 레인지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인 건데, 굳이 마이너스 될 것들이 크게 없어서 막 다 외우고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등록하실 필요는 사실상 없더라. 어차피 경쟁 구도 안에서는 같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룹은 아까 보셨던 여기요. 어디 여기 그룹 생성을 클릭하면 G마켓 옵션 나오거든요. 한 개 상품 클릭해갖고 G마켓이면 G마켓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상품을 여기서 이제 검색하시는 거고, 그 상품이 알아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체크하고서 여기 보이는 요 그룹에 추가하기, 파란색 보이세요? 요걸 클릭하면 이 상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룹에 추가하기 누르면 다다다다. 그래서 같은 그룹끼리 보이는 거고, 요 위에 있는 화살표들 있죠? 이 화살표로 상품의 위치, 순서 배열을 맞춰주는 건데, 무조건 표면에 보여지는 게 1번인 거고요. 그 다음은 내가 설정해 놓은 순서대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내가 제작을 할 때 그룹을 만약에 형성을 할 거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룹을 내가 형성할 거야. 그러면 선택 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이잖아요. 그 순서의 배열과 저 그룹의 순서의 배열이 또 같아야 되는데, 보통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고객이 이 상품을 들어왔을 때랑 저 상품을 들어갔을 때 이 순서의 배열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번호로 매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품명의 앞머리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확하게
좀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구분점이 확실히 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썸네일에 좀 넣어주면 좋긴 한데 사실 이 썸네일은 정책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상단 탭의 이제 기능을 이제 알아볼 건데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죠. 판매 기간 연장.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것. 옥션 부가 서비스, G마켓 부가 서비스.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가장 많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쭉 넘어와 보면 여기도 판매 기간 연장. 그 다음 2.0이 이거는 여기 보면은 부가 서비스 설정. 이게 얘는 두 개, 1.0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2.0부터는 한 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판매 중지요. 판매 중지. 근데 얘는 판매 상태 변경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상품들을 삭제하려면 여기 상품 삭제, 상품 삭제. 품절을 걸고 삭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근데 삭제를 하시면 보통 좋지 않아요. 상품의 DB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지 상태, 품절 상태로 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활용할 그게 굉장히 높거든요. 나중에 다시 팔게 됐을 때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지 정도만. 판매 상태 변경에서도 판매 품절 정도만 이렇게 두 가지만 관리하시는 거고 판매 기간 연장이랑 그 다음에 요거 부가 서비스 설정 요 정도만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버튼들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를 할 때 뭐 배송지가 달라진다거나 그 다음에 뭐 배송 발송 정책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생겼을 때는 사용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품기간 연장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요건 이제 팁이죠. 2.0 상품은 무조건 상품 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 위로 올라갔잖아요. 동그라미 이쪽에서는 X다 라고 하는데 이 화면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이 화면이 ESM 플러스에 들어가면 어디 갔니? 여기요. ESM 플러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7일 이내 판매 중지 이렇게 했고 여기에 그 1.0 상품은 7일 이내로 이제 판매 종료가 되기 전에 여기에 숫자로 떠요. 여기에 떠요. 근데 2.0은 안 떠요. 그래서 상품 관리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7일 전 이렇게 뜨죠. 2.0은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표면에 안 떴다 그래갖고 이 상품은 중지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2.0으로 상품 등록해놓고 90일이 지난 거야. 예를 들어 내가 90일을 설정해놓은 거지. 90일이 딱 지난 다음에 상품이 왜 이렇게 안 팔리지 하고 들어가 보면 상품이 중지돼 있어. 엄청 당황하실 거라니까요. 저도 이거 한번 겪은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숫자는 1.0 2.0은 여기에서 확인을 하셔라. 상품 관리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너만 그래 좀 띠벙해갖고 너만 실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진짜야 진짜. 네. 그래서 저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큰 문제는 없더라 라고 하는 거. 네, 포커스 내가 그런 거를 적용을 해놨어. 그러면 포커스 전시마감 7일 전 저것도 안 뜨죠. 네. 그래서 상품 관리로 2.0은 따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2.0을 만드신 담당자님 이런 것들 좀 조금 연동이 잘 되게 해주셔야 그 잘 파는 사람들 오래된 판매자들 상관없는데 신규 판매자들은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했다가 만약에 상품이 사라져봐요. 아니 담당자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정을 좀 해줘요. 진짜 이거는 몇 번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수정이 안 되냐. 이런 기초적인 건 사실상 수정을 해주셔야 서로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다면. 물론 안 보고 계시겠죠. 바쁘시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수정이 좀 돼줘야 신규 판매자가 판매하는 좋은 환경이 된다. 우리 유튜브 댓글 좀 보세요. 제발. 네. 그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를 메인으로 살려도 되겠네요. 네. 유튜브 오늘 거. 앞에다가 그냥 박아놓는 거야. 그 다음에 상당히 놀라게 하는 약간 이런 현상인 거죠. 안티는 아닙니다. 진심으로 G마켓 옵션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HJ님 안녕하세요. 봉고님 리하이 제 건 처음 오시죠? 저번에 용강사님 거 처음 오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덕고수님 제 이름이 덕준데 저도 DUCK 쓰는데 뭐지?
이거 잘 안 쓰는 건데. 꼬수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상품 중지되는지요? 지마켓 옥션은 그 판매 기간 설정 안함으로 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을 하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 90일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90일이 만료가 되면 상품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연장시켜 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설명드린 거고요. 허니 슈가님 안녕하세요. 그럼 시스템을 수정해줘야.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긴구 패밀리님 몰랐네요. 충격적이죠. 그쵸? 모르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 상품 중지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플로아님 이거는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건데요. 상품의 DB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안 막는 게 그나마 지마켓 옥션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셀러들한테 되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 같긴 하지만 외국계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개방적이고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그나마 공정하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오래된 판매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매출이 어때, 뭐 클릭이 어때, 광고비가 어때 이런 얘기를 다 걷어내고 가장 공정한 게 어디야? 보안적인 이슈가 제일 강화된 곳이 어디야? 그 다음에 뭐 여러 시스템적으로 되게 그나마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게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지마켓 옵션이에요. 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품의 DB를 하나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DB의 양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뭐 용차장님이 서버 가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서버를 샀죠. 이베이가 예전에 지마켓 옥션이 예전에 이베이였을 때 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는 데는 사실상 문제는 없어졌어. 근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DB가 오래 살아나 있으면 쇼핑의 환경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장님들은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상품을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또 창업을 했다가 아니면은 중지를 시키고 나가야 되는데 중지를 안 시키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버리고 연락도 안 받아. 고객이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전화 안 하면 이제 지마켓에서 전화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의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90일로 한정을 지어놓고 안 팔리는 관리를 안 하는 상품들은 사라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 지마켓 옥션만 이러냐라고 할 때 지금 현재는 약간 그런 분위기이긴 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360일로 하는 게 제가 볼 땐 이제 인터파크 이런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아무튼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관리 측면에서 어느 게 조금 더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고 그리고 쭉 보면 HS님이 오늘도 강의하시네요. 네, 저희 강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쵸? 네,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가 최적인가요? 아니죠. 크롬이죠. ESM 플러스도 크롬인데 만약에 내가 계정 관리에 들어가서 서류를 뭐 업로드 예를 들어 내가 사업자 등록번 뭐 주소지가 바뀌었어 아니면은 통신 판매 그것 때문에 통신 판매 신고증을 다시 업로드해야 돼 라고 하면 그때는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왜 그 위에 회색 바에 우측 마우스 누르면 호환성 보기 설정 있죠? 그거를 눌러준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지마켓이나 옵션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익스플로러 하면은 이제 됩니다. 계정 관리만. 나머지 애들은 그냥 크롬에서 하시는 거예요. 계정 관리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코즈테크님 안녕하세요. 허니슈가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판매자 입장이 아니라 옥션 관리 입장을 더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맞죠. 네, 비용적인 문제인 거니까. 네. 그건 맞죠. 그래서 판매자가 되게 편하게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아니죠. 네, 넘어갈게요. 편 안 들게요. 네.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뭐 많이 클릭하세요? 둘 중에 좌측이 우측이에요. 좌측이 1번, 우측이 2번. 내가 뭔가를 막 할 거야. 내가 막 뭘 하고 싶어. 그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마리미르님 아니야. 오늘은 마리미르 이러면서 안 나타나네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1번? 네. 이걸 딱 보고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주문이 좀 들어와서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뭘 많이 클릭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누님은 1번이라 얘기하셨고 강지영님 2번이라 얘기했고 봉고님은 1번. 보통은 1번 아닐까요? 그죠? 보통은 1번이지. 긴급처리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찍 내린 다음에 여기에서 클릭하는 횟수가 많지 요 밑에 내려와서 주문관리에 신규 주문에 발송 처리에 이런 식으로 누르는 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웬만큼 이제 긴급 처리 사항을 클릭을 하는데 그냥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뭐 이건 개인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뭘 많이 클릭하나 좀 궁금했어요. 당연히 이제 거의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압도적으로 2번이면 장표를 다 바꿔야 되니까. 왜냐면 이분들이 되게 체계적이어서 ESN 플러스에 예를 들어서 막 거기에 들어가고 상품 등록에 이렇게 하고 주문 관리에 이렇게 하고 클레임에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클릭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장표를 다 바꿔야 되니까 경로를 잘 알려야 되면서. 근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막 이렇게 다 하나하나 클릭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네요. 강지영님 대단하시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그러면 이제 세팅부터 해야 돼요. 세팅부터 하셔야 되는데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게 있죠. 주문 관리에 들어오면 이제 조회 항목 설정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면 ESN 플러스에 여기 보면 어디 갔냐? 신규 주문 쪽. 잠깐. 안 돼요. 개인 정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잠시만 화면을 돌릴게요. 안 나온다. 깜짝이야. 여기 있는 조회 항목 설정 보이시죠? 요 조회 항목 설정?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요.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됐을 때 나오는 화면이 이제 요 화면이죠. 요 화면이 쭉 나오고, 요 배열을 이제 잘 해두셔야 되는데 제휴사명, 아이디, 상품번호, 주문번호, 주문일자, 뭐 판매금액 등등등등이 막 이렇게 밑으로 막 나와요. 보통 나오는데 택배에서 요구하는 값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택배에서 요구하는 값, 택배에서 요구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 배열을 미리미리 맞춰 두셔야 내가 그거를 엑셀로 꺼냈을 때 이 배열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배열이 이렇게 주주주주주주주주주 하고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노출할 칼럼을 이런 식으로 순서 배열을 해놨더니 주로 내가 사용하는 게 수취인, 보통은 이렇잖아요. 수취인명, 수취인 우편번호, 수취인 주소, 전화번호, 상품명, 배송메시지, 상품번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주주주주주 나오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두셔야 내가 택배로 가공을 할 때 조금 편한 거죠. 그걸 어디서 하는 거야? 나 여기서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잘 해놔야 여기 보면 제휴사명에 보면 예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제휴사명을 앞으로 갖다 놓으면 어디를 타고 들어왔는지가 보인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을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비중을, 그런 걸 좀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휴사명을 앞에 놔라 이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아이디랑 주문번호를 또 앞에다가 갖다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대량 발송으로 뒤에 할 거지만 대량으로 발송 처리를 할 때 요구하는 값이 A랑 B의 아이디랑 주문번호예요. 그 다음이 C가 택배사고 D가 운송장 번호잖아요. 근데 어차피 택배사랑 그거는 내가 나중에 가져오면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얘네들은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휴사명이랑 저는 요 아이디랑 주문번호를 앞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고, 어차피 솔루션 쓰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항목이죠, 그렇죠? 수령인법부터 여기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내 택배사의 양식에 맞춰서 알아서 순서 배열을 조회 항목 설정으로 좀 해두셔야 되는데, 그게 신규 주문에도 해두셔야 되고 발송 처리에도 해두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 뭐 요 정도 세팅부터 미리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신규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솔루션 안 쓰시잖아요. 플레이오토나 이런 거 안 쓰시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ESN 플러스에서 발송 처리하고 막 여기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려면 저런 세팅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뭐죠? 긴급 패밀리 상품 등록 2.0에서 출하지 관리가 어디 있냐고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잠시만요. 댓글 달아놨어요. 달아드렸어요? 상품 등록에서 이제 거의 노출 정보에 있지 않나요? 맞죠? 배송이. 그러네. 노출 정보에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출하지 관리 요거예요. 여기 이제 관리 클릭해갖고 이제 상품 등록 라이브 했던 거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창업TV 상품 등록한 거에 저 내용을 좀 담아놨기 때문에 그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오늘은 등록날도 아닌데 갑자기 출하지를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상품 등록 전에 배송 정보 수정하려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일단은 들어가서 관리를 누른 다음에 출하지랑 배송 반품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등록할 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이게 조금 특이한데 다른 데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다른 데라고 안 할게요. 두 가지로 웬만하면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출하지나 이제 배송지라고 할게요. 출고지, 그다음에 반품지. 보통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죠. 나누는데 요거를 등록하면서 작성하는 곳이 있고 밖에서 별도로 할게요. 별도로 등록을 해놓고 불러오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보통은 솔루션들이 다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G마켓 옥션은 별도로 등록하는 곳이 없는 거야. 상품 등록 안에 그 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등록에 얼른 클릭을 하셔갖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요. 그냥 관리 쪽에 택배는 위에 선택하셔야 되고 관리 쪽에 들어가서 출하지를 먼저 등록해.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반품이 있잖아요. 반품에다가 이제 반품지를 등록하는 이런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등록해놓고 불러오는 게 아니라 등록 안에서 뭔가를 해놓고 걔를 그냥 선택하는 정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어느 게 좋아, 어느 게 또 편한 거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요즘 추세는 별도로 등록을 해놓고 불러오는 추세죠. 거의 솔루션들이 다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니까. 이제 그리고 일반 외부 솔루션 뭐 플레이오토 뭐 이런 것들도 배송지 설정을 따로 하죠. 세트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 갖고. 그래서 이게 좀 다르기는 한데 네. 아무튼 지금 설명드린 게 답니다. 관리에 들어가셔서 해보시는 거예요. 자, 주문 관리에요. 신규 주문이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와. 그럼 체크해요. 주문하기를 누르는 거야. 여기에서 판매 취소를 누르잖아요? 취소가 되기는 하는데 해당 상품을 품절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라서 웬만해서는 G마켓 옥션에서 판매 취소를 쉽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상품이 바로 품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문 확인을 눌러갖고 하는 건데 누르자마자 이렇게 뜰 거예요. 전에 이런 질문을 주셨죠. 팝업 창이 떠서 나를 협박한다. 주문 확인은 발송하게 하면 이후에 실제로 어쩌고 막 이런 내용 빨간 글씨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뭔가 무서운 거야. 확인을 못 눌렀대요. 계속 하고 취소를 누른 거야. 주문 확인 누르고 취소 누르고 취소 누르고 의미 없는 행동이죠. 네. 하고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게 뜰 거야. 이건 왜 뜨냐면 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 3명의 고객이 다 구매 쿠폰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쿠폰을 적용해서 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000원 쿠폰을 했어. 이거에 너는 15%를 부담할 거야.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는 겁니다. 안 누를 수는 없잖아요. 쿠폰 적용을 못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확인 눌러갖고 완료를 시키는 게 신규 주문 확인입니다. 발송 처리에 들어오시게 되면 신규 주문에 있었던 애들이 일로 쓱 하고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발송 처리랑 판매 취소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보는 판매 취소와 여기서 보는 판매 취소가 다른가요? 같은 거죠. 네,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판매 취소를 내가 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고객한테 전화해갖고 이런 사유가 있으니 취소 요청을 드립니다. 내 상품 품절이어서 취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당신이 취소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어차피 내가 품절을 걸어야 되니까 그때는 취소를 해줘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품절이 걸리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눌러갖고 취소를 시키는 거는 마이너스 점수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상품도 품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발송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측에 이제 넘어오기 전에 요 옆에 보니까 이제 발송 예정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왜요? 왜 그럴까요? 상품이 못 나가잖아요. 택배가. 그러니까 예정일을 뒤로 미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가 코로나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송 예정일 입력 누른 다음에 날짜를 뒤로 밀고 상품 준비 중 재고 부정 눌러도 되겠지만 보통 기타로 하죠. 이걸 누르면 기타가 나와요. 기타를 선택하고 사유를 여기다가 구구절절 적는 거죠. 고객님,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배송이 이때 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주문 취소해 주시고 이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발송 예정일입니다. 또 질문이 한 3가지가 들어왔네요.
무슨 얘기죠? 정산 예정 금액이 저 쿠폰이 다 적용된 금액이 맞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희경님이 10분마다 나가는 항공이 뭔지 궁금하네. 10분마다 나간다고요? 10분마다 나가는 뭐가요? 무슨 얘기죠? 갑자기? 아, 거기 장표에 떠 있는 게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박봉곤님, 그 판매자가 취소 신청할 때 구매의사 취소 버튼은 없는 건가요? 판매자가 취소 신청할 때 구매의사 취소 버튼, 이게 무슨 얘기죠? 판매자가 취소 신청할 때 구매의사 취소 버튼, 내가 판매자인데 구매의사 취소를 어떻게 하죠? 그건 고객이 요청하는 거겠죠. 그 뒤에 취소 관리에 나옵니다. 네, 좀 기다리세요. 자꾸 장표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테스트 포 에듀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의미를 두지 마요. 아무튼 요런 거, 요거 잘 쓰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발송 처리죠. 개별 발송. 몇 건 안 될 땐 할 수 있어요. 우측으로 아까 바를 넘겨보니까 택배 사면을 선택하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송장번호를 넣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제가 이제 첫 창업을 쪼리로 했는데 한진택배였고요. 저는 기계를 못 주나요? 이랬더니 너는 뭐 하루에 2개 나가는데 뭐 주겠니? 뭐 너 이제 시작하는 애 아니니? 그래갖고 제가 대리점에 가서 이제 그걸 받아오죠. 이렇게 그 종이 송장 아시죠? 한 4장 붙어 있는 거, 먹지 같은 거, 그거를 파란색을 이렇게 들고 와서 모나미 볼펜으로 제가 한 땀 한 땀 꾹꾹 눌렀습니다. 뒷장표까지 먹지가 닿아야 된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꾹꾹 눌러 쓰죠. 그래갖고 제가 여기에 굳은 살이 맥혀요. 제가 이거 거의 한 80건 될 때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아, 100건을 넘겨야 기계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몰랐어요. 저는 5건만 넘겨도 주는지. 그래서 지금은 다 주죠. 신규 창업자한테도.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안 줬습니다. 네, 뭐 신규 창업자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도로 올려놓으면 나가는 시기라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모나미 볼펜을 제가 꾹꾹 눌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해갖고 제가 여기다가 송장을 기입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주 충격적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베이킹 연구소님, 요즘 CJ 파업 때문에 상품이 못 나가서 부득이하게 취소해줘야 하는데 고객한테 안내를 했는데도 취소를 안 하면 판매자한테 불이익 없이 취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이거는 완전 야루의 방법이긴 한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마켓 옥션에서 예시하시는 거죠. 베이킹 연구소님, 일단은 발송 처리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판매자 반품을 쳐버리세요. 그러면 정상권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지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익이 불이익 이딴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쪼렙일 때가 있었죠. 지금도 쪼렙입니다. 네,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안 팔아요. 못 팔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방송에 집중합시다. 네, 저 완전 쪼렙이었죠. 옛날에 10년 전에 도쿄 쪼리 팔 때 옛날에 보여줬잖아요. 기억나요? 도쿄 쪼리? 오랜만에 한번 초심을 찾고 싶으니까 한번 볼까요? 도쿄 쪼리. 네, 도쿄 쪼리. 제 첫 창업 아이템. 아, 충격적이죠, 가히. 엄청 팔았습니다. 네. 고도리 슈즈 그때도 제 경쟁하는데 이분이 다 먹었군요. 부럽네요. 네. 요렇게 엄청 비싸게 팔아 9,900원에 팔았었는데 진짜 대단하시네. 네. 이게 그 공급가가 그때 당시에 얼마였냐면 10년 전에 제일 싸게 받을 때가 제가 3,000원이었으니까 더 쌌을 거야. 근데 나한테 비싸게 준 거지. 몇 쪽을 빼도 나중에 떨어지다 박스 단위로 구매하니까 그때 3,000원 쳐주더만. 근데 이거를 지금 이분이 중국 제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직접. 그러면 이제 이거면 이거 사이즈도 별로 없는데 아무튼 이분한테 피해갈까봐 더 설명은 안 하고 아무튼 엄청 남겨먹고 계시네요. 부럽네. 저분이 지금은 실용신앙 거의 다 하셨을걸요. 아무튼 그런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서 제 요 가운데 손가락 뻑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에 제 굳은 살이 배겼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죠. 네, 대량 발송입니다. 네, 한두 건 처리하는 거는 돼요. 모나미 볼펜으로 내가 꾹꾹 눌렀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이 꾹꾹 눌러쓰는 게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 이제 기계로 뽑아야죠. 기계로 뽑아갖고 이제 송장에 대한 아까 요 부분 요런 것들은 내가 세팅을 끝냈잖아. 이런 식으로 세팅을 끝내서 내가 이 칼럼을 쫙쫙쫙 뽑아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세팅이 끝났어. 근데 대량 발송을 하려면 얘가 물어보잖아요. 계정 아이디가 A고 주문 번호가 B고 택배사가 C고 운송장 등기 번호가 D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희경님이 솔루션에선 저거 뭐 마켓은 안 물어봐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방송은 처음 보는 사람도 ESN 플러스만 쓰는 사람도
잘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기에다가 아이디랑 주문번호를 가지고 온 거죠. 오케이? 요거 붙박이로 박아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세팅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얘가 A, B, C, D 물어보죠. A, B, C, D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문을 내가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아까 어디였냐면 요런 거예요.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아이디랑 주문번호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워버려. 그리고 저 옆에 가보면 뭐가 있을 거냐면 얘가 있을 거예요. 택배 사면 발송 얘네도 남겨놓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일부러 A, B, C, D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야. 일부러 요걸 따로 저장해놔. 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요 밑에는 요것만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내가 요거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아이디랑 주문번호가 있으니 얘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여기로 쇽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롯데택배니까 이건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 내가 이 순서 배열을 틀리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배송 메시지나 이런 데 옆에다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내가 이 순서 배열을 흐트리지 않는 이상은 이 순서 배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송장 번호가 알아서 순서대로 출력이 됐을 것이니 그대로 드럭 하고 넣고 여기도 드럭 하고 넣으면 결국에는 이 A, B, C, D가 맞춰진 거잖아요. 맞아요? 얘를 따로 저장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찾기 누르셔갖고 저 파일을 업로드하면 A, B, C, D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맨날 그 열이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A, B, C, D 이렇게 해놓고 찾기 누른 다음에 업로드하면 알아서 대량 발송 처리가 되더라 입니다. 자, 이거 지금 내가 오늘 나 처음 봤는데 오늘 김덕주 실장을 처음 봤는데 야, 저거 뭔 소린지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얘기하세요.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오케이? 다 이해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죠. 옆집에서 쿵탕탕탕 소리가 나네요.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필드 값을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필드 값을 혹시 지금 마이크로 쿵쿵쿵쿵 소리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필드 값을 정리할게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게 이 상품 번호죠. 상품 번호. 그리고 요 네모에 요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거 클릭하면은 해당 상품 코드로 이동하는 거 아시죠?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오면 뭐 이거 있는 거 이제 검정색으로 칠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는 게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빨간 데만 볼게요. 판매 금액이에요. 헷갈려 하는 게 판매 단가랑 판매 금액을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 판매 단가는 내가 표면으로 걸어 놓은 표면가고 거기서 만약에 옵션을 선택해서 구매했다. 이거 1.0 기준이니까 여기 이제 판매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2.0은 판매 단가랑 판매 금액이 달라질 리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리고 쭉 넘어오면 배송비 금액에 이제 결제, 유료 결제한 거는 여기 표기되고 무료 배송은 빵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옆으로 쭉 넘어와서 또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아까도 물어보셨잖아요. 정산 예정 금액. 주문하기는 했을 때 쿠폰 적용한 게 혹시 여기에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HS님. 여기에 표현이죠. 구매 쿠폰 적용 금액 3,000원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하면은 몇 %로 지금 수수료가 떼었다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요렇게 표현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바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 바를 제가 일부러 다 하나하나 잘라온 거예요. 옆으로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필드의 값은. 근데 내가 이 필드를 여기 있는 걸 나 여기로 갖고 올래 라고 하면 아까 수정 항목 설정에서 순서의 배열을 맞춰주시면 된다.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알아서 맞춰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세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조항목 설정이. 내가 보고 싶은 세팅이 뭔지를 먼저 해놔. 나 창업 처음 할 때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저는 초기 세팅이 거의 한 6년은 그냥 초기 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다 보니까 그게 조항목 설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멍청한 거지. 저도 그때까지는 솔루션 썼으니까. 솔루션 쓰면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어차피 필드 값을 지가 API 연동으로 가져오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주문 관리에서 또 볼만한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 송장은 들어갔는데 아직 출고 안 됐죠? 내 택배 마감이 3시인데 3시 반에 전화해서 난데없이 아직 안 됐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 열받는다. 그죠? 갑자기 좀 열받죠. 안 됐죠? 지금 주문 취소 좀 해주세요. 네. 진짜 제일 열받는데 아무튼 그럼 내가 배송 중으로 넘겨놓은 거에서 고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ESN 플러스 좌측 아래 보면 구매자 찾기도 있어. 근데 이렇게 찾으면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 오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오늘을 위해서 만든 거라 승민님 강의 자료 링크 없죠. 제가 이거 PDF로 해갖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얘기 없으니까 괜찮아. 나만 신경 안 쓰면 돼.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걸로 찾아도 되고 여기 있는 주문번호 똑은 여기에서 수령인 이름으로 찾아도 상관없어요. 네. 오케이? 이게 배송 중 배송 완료.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찾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또 여기에서 또 뭘 하나를 좀 해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통계라는 이야기를 좀 적어놨잖아요. 통계를 왜 적어놨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만큼 팔았지? 요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단위를 무조건 일주일로 무조건 일주일이에요. 네, 그 이상 안 뽑힙니다. 일주일로 해서 검색하기.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죠. 그거를 전체 엑셀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한 개의 탭을 선택을 해서. 그럼 배송 중 배송 완료에서도 뽑았고 그 다음에 구매 결정 완료에서도 뽑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배송 중 배송 완료인 것도 있고 구매 확정을 눌러서 정산이 완료된 건도 있어. 근데 일주일 동안 판매된 양을 내가 봐야 되니까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구매 결정 완료 두 개를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걔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엑셀로 뽑아낸 다음에 엑셀로 뽑아내는 거 여기 있습니다. 네. 뽑아낸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면 엑셀 강의 잠시 컨트롤 F를 누르면 필드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거기에 결제 완료를 검색하는 거야. 검색 완료 찍 하고 이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얼마 팔았구나 라고 하는 리스트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잘 필터를 이제 정리를 해갖고 어떤 상품이 일주일 동안 얼만큼이 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탁탁탁 해갖고 좀 볼 수 있죠. 통계 낼 때 필요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이 상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만큼 팔았냐고 이제 물어보면 너 뭐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판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걸 대답을 못 해요. 왜냐면 내 일상은 포장하고 일단 광고하고 그 다음에 그냥 주문 건수로 퉁치고 그냥 이만큼 벌었겠지 세금 계산서는 이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진짜 대다수라. 근데 한 번쯤은 통계로 뽑아보고 내 상품에서는 주력으로 좀 나가는 색상은 뭐지? 내 상품 중에서 주력으로 나가는 사이즈는 뭐지? 등등등을 사실상은 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야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내 상세 페이지의 배열도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썸네일의 이미지도 좀 달라질 거고 내가 베스트를 주력으로 밀어야 되는 상품과 그러지 않은 상품을 구분해서 재고를 조절할 수 있고 그러면 비용적으로 조금 최적화해서 내 자금의 운영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부터 뭔가 그냥 감으로만 움직이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광고랑 연관 지어도 사실 상관없고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배송 중 배송 완료 구매 결정 완료 이쪽에 들어와서 엑셀로 한 번씩 다운받아서 뭔가를 활용해라.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구매 결정 완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상단 탭이 달라. 맞죠? 다르죠? 그죠? 어느 순간에 이제 전화해갖고 배송정보 수정해주세요. 주소지가 주소지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송장 새로 출력해갖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배송정보 수정하는 거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내가 배송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택배기사님과의 마찰인 거지. 기사님은 문 앞에 놨다. 나는 없다. 나는 못 받았다. 그럼 고객이 미수령 신고를 찍어요. 이걸 미수치 신고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답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번호를 그러니까 기사님이랑 내가 통화를 해서 위치를 잡고 고객님하고 좀 통화 좀 해주세요 기사님 이러면 기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철회 요청 요거 넣으면 이제 고객이 승인하는 형태. 근데 보통 이거 승인하는 고객은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판매자 직접 반품 시도 아까 이거 누구 질문이었지? 아까 누구 질문이었어? 누구였어? 긴 이름이었는데 베이킹 연구소님 질문이었죠? 여기 있어요.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 네, 이걸 활용해갖고 이제 또 뒤로 돌려서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힘드네요. 네, 주문 관리를 했는데 지금 몇 시야? 40분 온 거야? 대단하네. 아니야 더 있어요. 네, 기다리세요.
질문이 뭔가 있는 것 같아갖고 용차장님이 열심히 달아주긴 하는데 대량 발송할 정도의 주문이 없다. 용희님이 기다리면 옵니다. 네. 다 그런 거예요. 제 쪼랩일 때 저 쪼리 2족부터 시작했어요. 옥션에 예전에 얘기했죠. 제 첫 고객 이름은 나승음 씨라고. 네. 저 도쿄 쪼리 2족 팔았어요. 시작부터 등록했는데 나갔어. 옥션에서. 난 내가 진짜 판매에 타고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렇긴 해. 승미님이 라이브 페이지 하단에 강의장 이거 아까 읽었죠? 네, 올려드릴게요. 미안해요. 이게 새로 만든 거라 그래요. 이걸 위해서 제가 요번 달부터 이거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현주 강사님 출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만든 거라서 일단은 다듬고 좀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PDF로. 다음에 이베이라고 하지만 지마켓 옥션이라고 혹은 신세계라고 하세요. 이제 이전에는 통계를 제공해 주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원래 통계 안 줬죠. 행사하시는 사람들한테만 줬죠. 메인 배너의 조회수와 클릭은 이랬다. 보통은 조회수만 주죠.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통계를 제공했던 거 이제 광고에서 요즘에 리포트의 항목별 그 정도 수준. 그리고 파워클릭에서만 준다는 거고, HSNU 강의 외 질문이라 용강사님한테 주신 거고요. 그리고 네. 됐어. 네. 안 줬어요. 통계를 언제 줬어? 무슨 통계를 줘? 준 적이 없어요. 지마켓 옥션 통계를 준 적이 없어요. 요즘에 그냥 파워클릭의 리포트 정도 주는 정도의 수준 없습니다. 넘어가죠. 자, 일발 배송공지. 이거는 왜 주문관리에 넣냐면 이건 상품 등록 쪽에 있어요. 기억하세요. 상품 등록 쪽에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주문이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일괄 배송공지가. 그래서 주문관리에서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거 떠왔죠. 네. 상품 등록 변경에 판매 상품 일괄공지.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아이디 선택하고 뭐 여러 개 아이디가 여러 개이신 분들이 있어요. 복수 아이디 만드신 분들 요즘에 의미 없어요. 네. 아무튼 하나 해놓고 노출 만들어주고 기간 설정한 다음에 여기다 텍스트 넣은 거예요. 제가 그 24일 30일날 롯데택배 배송 불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제목을 롯데택배 배송한데 제주도 기토 도서상간 지역은 23일 30일 배송 불가. 그러니까 일반 상품은 24일 30일을 해당일 배송 불가. 이렇게 찍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위에 텍스트로 되게 조그맣게 뜹니다. 일단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미지가 이쁘게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거는 굳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옥션은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네. 이렇게 넣으면 그나마 깔끔해요. 그 레이아웃이 잡혀 있으니까. 뭔가 테이블이 잡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게 깔끔하게 나오든 이쁘게 나오든 그냥 나는 텍스트를 표현을 했다, 나는 안내를 했다라고 하는 면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똑같아요. 이것도 아이디 설정하시고 노출의 기간 설정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한 기준입니다. 요번에도 해야 되죠. 이제 설배송 나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다? 상품 등록 변경에 판매 상품 일괄 공지에 있다. 꼭 기억하셔라 라고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주문관리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자주 받는 질문 웃고 넘어가자. 좀 쉬어가자. 문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부러 이제 가린 거예요. 여기에 상품의 리스트가 떠요. 이 상품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떠요. 보면 이제 안녕하세요, 옥션 고객센터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상품을 주문 취소 요청하였습니다. 여부 확인하여 승인 부탁드립니다. 순조로운 처리를 위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가 될 수가 없죠. 왜? 주문 취소를 했기 때문에 아쉬우니까요. 네, 그런다 취소를 해줬어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고객이랑 통화를 해서 고객한테 취소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고객이 취소할 줄 모르니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옥션에서 저한테 긴급 메시지를 날린 경우죠. 그러면서 취소 요청에 한 건이 딱 떠있는 현상. 요걸 내가 이제 취소를 누른 경우고, 이번에 구정기간 설정도 여기서 하는 건데, 지마켓 옥션은 이거 설명할게요. 어차피 같이 안양땡님이 주신 거니까. 저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해서 배송이 연장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보셨던 주문관리에 들어오셔갖고 그 주문을 다 체크해서 발송 예정일 입력을 해갖고 구정 끝나고 정상 배송이 되는 날짜로 찍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죠? 발송 예정일을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돼. 근데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에 배송을 못하고 뭐 했다고 해서 페널티를 매기지 않아요. 이미 공지가 뜰 거야. 그 기간 내에 배송을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송 페널티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내가
놓친 하루, 그들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하루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택배랑 그들이 생각하는 택배는 다를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날짜를 정확하게 밀어줘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출고를 하는 그 시점에 찍어주는 게 나한테 피해가 없는 거지. 그 공지를 보고 아 당연히 페널티 없겠구나 생각하고서 딱 했는데 구정 끝나고 내 상품 다 품절돼 있어 봐. 좀 열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송 예정일을 잘 넣어주셔라. 안내는 안내고 예정일은 예정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에 그 설정하는 배송 불가일을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빠지는 뭐 쿠팡의 배송 달력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미안해요. 미안한데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넘어갈게. 미안해. 진짜 미안해요. 내가 대신 미안해. 편드는 거는 안 되고 사과는 내가 해야 되고 진짜 불합리하다. 진짜 조금 열받아. 네, 넘어가죠. 네, 넘어갈게요. 지금 뭔가 잠시만요. 주차 관련한 게 아니겠지? 이거 한번 받아줄래요? 영차장님 미안한데. 네. 이따가 전화 드린다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상품 하자 없는 걸로 보내주세요. 항상 이거. 아니 누가 보면 불량품만 파는 줄 알겠어. 굉장히 충격적이죠. 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보통은 이제 뭐 상품 검수해서 보내주세요. 이게 진짜 많죠. 불량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이거는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툭 까놓고 뭐 얘기 한번 해볼래요? 검수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다 검수해서 보내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일부 기본 검사는 하겠지.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땀 한 땀 보냐고. 아니 그래갖고 어떻게 그거를 다 해. 상품분이군요. 네. 미안해요. 제가 빨리 달래요. 예. 빨리 보내달라고요? 오케이. 전화 왔는데 빨리 보내달라고 하네요. 상당히 중요해. 한 땀 한 땀 보겠냐고. 안 그러잖아. 기본적으로 외관 보고 가는 거지. 진짜. 굉장히 우울한 게 굉장히 많아. 솔직히. 네. 그리고 네, 또 많은 사례 중에 하나 제 배송되나요? 네. 제가 이 뒤에 이 장표는 제가 판매하면서 그 충격적인 것들을 좀 가져오려고 앞으로 운영관리할 때 매번 변할 거야. 없으면 없는데 와 이게 베스트지 진짜. 언제 배송되나요? 어쩌라는 거야. 택배사에 물어보는 문화가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야. 판매자한테 물어봐. 출고는 차라리 이 출고를 물어보는 건지 자기한테 언제까지만. 제일 아빠 1월 7일 안에 받을 수 있나요? 출국 1월 8일인데 진짜 어지럽죠? 오늘 주문하면 언제 오나요? 내일 가져오라. 이거 쉽게 말하면 내일 가져와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 짐 싸야 되는데 오늘 주문하면 언제 오나요? 충격적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혹시나 고객님들이 계시다면 말할게요. 출고는 판매처가 하는 거고요. 배송은 배송업체가 하는 거예요. 송장이 들어간과 동시에 택배사에 전화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문의를 하시려면요. 출고가 오늘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출고가 언제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즘 22세 제발 좀 참아주세요. 네. 굉장히 어지러운 이야기였죠. 어지러운 이야기. 네, 이렇게 됩니다. 열받네요 갑자기. 네, 클레임 관리로 넘어오죠. 조약목 설정 세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불 승인일이랑 교환 수거 완료일을 앞에다 갖다 놉니다.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놔요. 네,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왜 이걸 갖다 놓냐라고 하면 이렇게 찍고 들어왔을 때 이제 클레임이 취소, 반품, 교환이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이 앞에 있는 세팅은 취소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반품이랑 교환이랑 관계가 있는 건데 초기 세팅을 이렇게 미리 좀 해두시라는 얘기야. 앞으로 갖다 놓는다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취소에 이렇게 만약에 한 건이 떴다. 여기에 숫자 1이 떴다라고 하면 레드선 한 개 떠 있는 거야. 네, 오케이. 최면 하나 떠 있어요. 걔 숫자를 내가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여기 리스트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 클릭하고 취소 처리 누르면 끝이야. 원래는 끝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발송을 한 상태야. 그것 때문에 이 발송 처리가 있는데
이거 그냥 눌러서 송장 넣잖아요. 전화 오거나 아니면 무료 반품한다고 나중에 클레임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미리 전화를 해. 전화를 해서 고객님 제가 이거 포장하는 사이에 취소하시면 어떡하냐고. 배송 마감이 그때였는데. 그러니까 송장을 미리 안 넣은 내 잘못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 사이에 그런 보통 포장할 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송장을 넣어놓고 포장을 해버려요. 근데 보통 그 똑같지 뭐. 그럼 배송 중인 걸 반품으로 돌리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데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미리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고 오케이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택배 기사님한테 얼른 전화해야겠죠. 야, 아이 미안한데요 형님 이거 도로 갖고 와야겠는데 하나는 내일 올 때 가져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일단은 발송 처리 넘겼다가 반품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기사님이랑 통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이런 경우 취소해서 일어나는 보통 일상적인 경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오면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사장님들 판매하시면서 취소와 관련된 좋은 에피소드 장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길게 써줄수록 감사할 것 같아. 그리고 반품 요청, 교환 요청이죠. 반품이에요. 반품은 그대로 반품 치는 게 있고요. 교환으로 돌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고객이 그 반품할게요 그랬다가 아니다 그냥 저 이거 새 상품 보내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 정말 짜증나죠. 교환 처리 이거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요청이 왜 있냐라고 하면 여기 환불 승인 완료 보이세요? 그 우측 상단에 보면 반품 송장 번호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환불 승인이 맘대로 됐죠. 이게 왜냐면 이제 빠른 환불 된 거야. 이 빠른 환불이 왜 되냐면 수거가 완료되는 시점 택배 기사님이 반품을 픽업하는 시점에 환불이 승인이 돼요. 고객이 요청하는 거에 따라. 그런데 상품 받아봤는데 개판인 거야. 그러면 클릭해갖고 보상 요청하는 거예요. G마켓 옥션에. 네. 그러면 이거를 고객센터에서 고객한테 연락을 해서 상품이 이 모양인데 정상적인 반품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상품을 도로 받아야 된다. 혹은 이런 중재 역할을 좀 하거나 고객이랑 보통은 이야기가 안 통할 거니까 이 정도면 악성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마켓에서 금액을 보상해주는 형태더라. 네,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거 택배사나 아니면은 그게 바뀔 때가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거의 누르실 필요는 없고 여 버튼도 거의 누르실 일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반품 처리나 아니면 보상 요청인데 보상 요청하시는 분들 많아요? 솔직하게? 별로 없죠? 그냥 넘기잖아요. 네, 한두 개면 넘기는 거고 빈번하면 악성이면 조금 막 따지려고 할 텐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판매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저기서는 뭐만 누른다? 거의 대부분 반품 요청하죠. 반품 처리. 이거 누르면 이제 상품 받았냐 물어볼 거예요. 전 입고가 된 시점에서 찍어줘요. 수거 완료 뜨는 거 보이시죠? 완료일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앞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 수정 항목 설정해서 반품 처리 누른 다음에 상품은 받았다. 상품을 하겠는데 문제가 없으니 난 이거를 환불 완료를 하겠다. 그래서 체크 상품 받았네요. 예. 환불 승인할래요? 예. 이거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고객이 뭔가 배송비를 처리를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야겠죠. 그거 뒤에 설명할게요. 예, 교환이에요. 교환도 여기에 보면 교환권 반품 처리가 있죠. 하는 도중에 하나는 그냥 버릴래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어. 네. 요것도 교환 수거 송장 번호가 뜨고 교환 수거 완료일이 뜹니다. 그런데 보통 교환을 막교환을 요구하죠. 고객들은 양심도 없이 막교환을 요구합니다. 그럼 내가 미리 보내기 때문에 그 발송한 그게 있기는 하지만 얘도 반품처럼 수거가 완료되고 나중에 송장을 찍어둬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한 건 그 사람한테 보낸 상품이 나한테 왔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 수거 송장 번호랑 교환 수거 완료일을 체킹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완료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체크하고 교환 처리 누르고 송장 넣어주는 거야. 대신에 이제 불편한 건 그거지. 나는 미리 보냈잖아.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제 솔루션 쓰시는 분들은 이름을 검색하면 나올 거고 그리고 택배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도 거기다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때그때 해갖고 좀 체킹만 잘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뭐 이야기가 또 막 있네요.
판매자의 고충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제가 많은 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리바이벌에서 읽지는 않을게요. 판매자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 뭐 있나요? 뭐 없는 것 같고. 자, 주말 끼고 배송이 늦는다고 물건 받는 그날 취소. 네, 그런 사람들 악성이죠. 그죠? 끝까지 택배비를 받아내야 됩니다. 훈육시켜야 돼요. 저는 굉장히 훈육하는 편이에요, 고객을. 베이킹 연구소, 고객님이 반품 신청하면 지마켓에서 자동으로 수건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자동으로 안 되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실 거예요. 이 자동 수거가 기본적으로 되는데 제가 그거는 체킹을 못 해봤는데 택배사를 바꿀 때마다 자동으로 수거가 되던데, 자동 수거가. 요거 신청 해제하는 방법 혹시 여기에 코난이 있으시면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기경님이 어쨌든 뭐 따로 전화해서 구매자 변심에 의한 왕복 배송비 입금해주세요 하면 다 받아요. 오케이.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는데 8시에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진상 피고 욕하면서 당장 반품 처리해달라고 해서 친구들과 찾아갔다고요? 왜요? 왜 찾아가? 왜 찾아가요? 8시에 왜 전화를 받아? 전화를 받지 말아야지. 그 정신건강에 좋다니까? 그게 루틴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5시 딱 넘으면 웬만하면 전화 안 받아요, 이제. 딱 명시해놓고, 최대 받는 게 6시예요. 그 이후로 전화 안 받아. 친구들이랑 진짜 웃긴다. 욕하면서 당장 반부전해서 친구들이랑 찾아갔대. 진짜 웃긴다. 굉장히 위압감이 들죠. 옛날에 싸울 때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제가 강남센터에서 일할 때인데 센터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전화해갖고 하도 뭐라고 하길래 넌 어딘데? 여의도래. 뭐 찾아온다길래 와이 뭐 막 욕하면서 2번 출구야 이 새끼야, 내 몇 시까지 있을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심하진 않죠. 그런 어떤 스트레스의 지수가 굉장히 극도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1년에 한 명 만날까 말까 하긴 한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 그렇게 하면 내 마음도 아프거든. 그리고 물건 주문을 2군데서 시키고 한 군데서는 물건 나오기 전 취소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해서 한 달에 2주 주고.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쿠팡에 요즘에 그런 사람들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그 쌓이는 금액이 엄청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보시긴 해요. 네. 온라인 초반에 그쵸, 감정 조절 안 될 때 있어요. 네. 사연이 엄청 쏟아지고 있군요. 네. 전 주말에 전화 안 받으니 왜 전화 안 받냐고 네이버 톡톡으로 말 시키고 문자 보내고 급기야는 인스타그램 찾아서 댓글 달고 DM 보내고. 충격적이죠. 그죠? 끝까지 안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용 차장님이 소개해주면 되는데, 그 핸드폰 번호로 해놔서 그런데 그 핸드폰 번호를 070 번호로 보이게 하면서 돌려지게 하는 그게 있어요. 용 차장님 사용하시는 거. 스마트콜 네이버에 네이버 스마트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바꿔두면 돼요. 만약에 핸드폰 번호로 해두신 분들이면. 그리고 네, 사연은 충분히 읽었으니까 혹시나 더 좋은 사연 있으면 마무리쯤에 읽어드릴 테니까 남겨주시길 바래요. 정상적인 거 하고 가야죠. 지금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택배비 여기 집중해. 날 처음 본 사람들 무조건 집중해. 이거는 외워요. 그냥 보면 이제 반품 접수 채널에 구매자, 여기에 판매자로 떠 있으면 내가 한 거예요. 내 실수인 거야. 그럼 여기 이제 판매자 기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판매자 기책. 그럼 구매자가 잘못한 거면 보통 구매자 기책 이렇게 돼 있어. 개인 변심 보통 이런 경우죠. 우측에 넘겨보면 환불금 차감되기 돼 있죠. 내가 설정해놓은 10,000원이 빠져 있는 거야. 환불금 차감될 때 10,000원이 빠진다는 얘기죠. 이건 일반적이죠. 이미 결제한 뭐예요? 얘는 환불금에서 차감 설정을 안 하고 10,000원을 그냥 결제해버린 거야. 굉장히 매너 있고 좋은 사람이죠. 자동화를 좋아하는 사람, 매너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저는 뭐 굳이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판매자 직접 송금 빵원,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돈 뜯어내면 됩니다. 계좌 입금될 때까지 환불 안 된다. 협박도 좀 하시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옥션 사이트만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옥션만 캡처를 옥션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제 상세 보기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딱 뜨면서 거기에도 상세 보기가 있어. 같은 거예요, 내용이. 근데 얘를 딱 클릭해 보잖아. 저번에 제가 설명했죠. 옥션은 최대 배송비를 내가 요청한 반품에 플러스 2,500원만 한다고. 내가 설정해 놓은 5,000원 플러스 2,500원만 한다고. 뭐가 됐든. 내가 반품 배송비를 그러면은
얼마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7,500원을 넣으면 되는군요. 그럼 만원이 청구가 되겠네. 될라나?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다음번에 알려드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밖에 차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00원은 고객한테 전화해서 받아야 돼. 굉장히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그죠? 되게 이상하죠? 그죠? 아무튼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G마켓이랑 이거를 다르게 설정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옥션에서 배송 비용을 설정할 거고 G마켓에서도 설정할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여기 설정하는 거야. 여기다가 내가 옥션은 그렇지. 옥션은 내가 이거 7,500원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지 않나? 아무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배송비 2,500원, 반품 배송비 3,500원에서 6,000원이 청구가 된다. 단 원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G마켓은 반품 배송 옥션은 원배송비가 2,500원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7,500원 넣으면 된다는 얘기는 맞네. 그럼 만원이 청구가 되는 거네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품비를 내가 반품비 1만원을 청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G마켓은 5,000원을 넣어놓으면 되는 거고, 옥션은 초도 배송비를 무조건 2,500원으로 형성을 하기 때문에 7,500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등록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네요. 그죠? 네, 옥션 따로 등록할 때 이제 수정 들어가는 한 번 더 해야 되네. 여기다가 내가 G마켓은 5,000원을 넣으면 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옥션은 7,500원 넣으면 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제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몰랐던 사람이 대부분일 거거든. 여튼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한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상세 페이지에 최소한의 방어수단이 필요해요. 최소한의 방어수단.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세 페이지에 내가 잘 설명해 놓지 않으면 보통의 고객은 이걸로 트집을 잡아요. 당신이 상세 페이지에 표기 안 했잖아. 이게 진짜 짜증나거든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없고 불안해하면서 시작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의 상대방의 잘 파는 판매자들 거를 저런 인포를 조금 더 잘 정리를 하세요. 텍스트로 잘 정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저기에다가 좀 내 사업에 맞게 잘 넣었을 때,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갖고 잘 넣었을 때, 그리고 조금은 주관적으로 내 사업체에 뭐 정책이 있을 거니까 그런 회사의 내규들을 좀 세워나갈 거다라고 하면 저기 내용을 좀 잘 넣어줘야 돼.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분쟁에서 무조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판매자예요. 이 전자상거래법은 절대로 판매자 편을 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매자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세하게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해두셔라. 그리고 명시도 똑바로 해두셔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요거는 이제 브록이에요. 브록. 4번인데 수정해야겠군요. 4번 어펜디스 브록. 충전하기예요. 충전. 정상관리에 있어요. 충전이 정상관리에 있어. 상당히 못 찾는 분들이 많아요. 판매 예측 관리 클릭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충전하기 있죠. 탭이 있으니까 클릭 하셔가지고 충전하시면 됩니다. 충전 이렇게 충전하기 눌러갖고 하시면 뭔가 이제 지켓시를 충전하고 있는 거죠. 임원이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이제 출금 요청이 있고, 출금 신청 취소가 있고, 자동 출금이 있고, 카드 충전 취소하기가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충전하시는 거지.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최초에 10만원 늦어. 그거 그대로 뺄 수 있어요. 네. 근데 넣었는데 뭔가 좀 달았어. 광고가 집행이 돼서 못 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금액만 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 예치금 자동 충전도 있으니까 카드 등록해 놓고 주기적으로 충전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기능이 있고요. 광고하려면 충전하게 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어펜디스는 조금씩 추가를 해나갈게요. 요거는 충전하기 요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내역이에요.
정상 관리 이거 요것도 수정해야겠네요. 이거 네 부가세 신고입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상 관리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있어요. 클릭하시고 마켓 설정하시고요. 그래서 기간 조회를 해갖고 조회하기인데 G마켓은 엑셀 다운이 있거든요. 옥션은 없어요. 옥션은 엑셀 다운이 없어. 그래서 한번 드래그 쫙 거갖고 엑셀에다 붙인 다음에 숫자로 변경 해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귀찮으면 그냥 하나하나 이 숫자 패드로 열심히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쳐갖고 기입을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운영관리 재밌죠? 운영관리도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밌네. 이게 이제 사연 받는 게 되게 웃기네. 그죠? 네, 사연을 좀 미리 우리 앞으로 약속 고정 멤버는 그거 좀 생각해봐. 운영관리를 웃기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받았던 최강의 스트레스 딱 하나씩만 가지고 오기. 네. 2개씩 가져오면 뭐 상관없는데 한두 개 네, 가져오시면 저도 가져올 테니까. 그래서 아까 그 FBI 워링 거기 뒤에 쪽에다가 딱 배치를 해놓고 제가 먼저 썰을 풀면 사람들이랑 그때는 재밌는 얘기 하는 걸로. 왜 운영관리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시스템 이야기랑. 근데 최대한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한 거니까 네,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다. 저 혼자만의 사례로는 부족하다. 네, 다양한 사례가 있어야 또 오시는 분들이 잘 배워가고 우리 안에서도 조금 더 좋은 이야기가 도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 운영관리는 생각보다 그냥 좀 괜찮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면 저 퀴즈 내려고 하는데 퀴즈. 오늘의 퀴즈를 뭘 낼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퀴즈는 네, 문제 나갑니다. 자, 상품 종료 7일 전 7일 전이 ESM 플러스 메인 우측 하단에서 안 보인다 했죠? 그죠? 그것은 2.0 상품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2.0 상품이에요. 그렇다면 2.0 상품의 상품 종료와 포커스 프리미엄 종료를 확인하려면 어디를 클릭해야 할까요? 1번 주문관리 2번 클레임 관리 3번 정산 관리 4번 상품 관리 5번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에 상품 관리 시점. 네.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역시 마지막에 낚였군요. 역시 마지막에 낚였어. 좀 기다려요. 좀 기다렸다가 하면 되는데 선착순으로 할까봐. 웃겨. 어디죠? 네, 5번 상품관리에 상품관리 2.0이죠. 2.0 상품관리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정답을 맞히신 분 중에 코지 융컴님 5번 하셨네요. 드리고요. 그리고 한 2분 더 드려야 되는 건가요? 용차장님?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누굴 드려야 되나? 제일 먼저 맡기신 분이 코지 융컴님이고
봉고님이 저번에 받았죠? 저번에 받았죠? 주셨나요? 그 차장님 강의 때? 기억이 안 나요? 봉고님 드렸던 것 같은데? 드렸던 것 같아. 그러면 그 박승민님 그리고 한 분을 누굴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영님 드리기로 했었나? 저번에? 아니 2 플러스 3은 4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나온 거지? HS님 오늘은 유머 코드가 저랑 좀 안 맞는데? 그러면 지영님 드릴게요. 지영님 저번에 제가 드린다고 그러고 안 드렸던 것 같아. 지영님 네. 강지영님 해서 3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웃기다. 네. 아 미안해요. 제가 우롱하려고 하는 건 안 돼. 시청자 우롱하는 데는 저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주신 의견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들 조금씩 반영하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고 수정한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뭐 당장 필요해요? 이 강의안이? 그렇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당장 필요하면은 해드리고 아니면은 보완해서 다음번 운영관리 2월달에 운영관리 할 때 그때 같이 해갖고 PDF로 올려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죠? 굳이 다 끝나가는데 막 또 기다리면서 올라올 때까지 막 그러는 것보단 이거는 되게 상식적인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방송에서 한 거니까 다시 보기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갈 때 저희가 타임코드 찍어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나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목요일부터는 이제 김대용 차장님 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이랑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 저랑 김대용 차장님 같이 나와갖고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그거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도 많이 찾아오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고 네, 바이바이. 추운데 조심하세요. 얼음 미끄럽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